안녕하세요. 이번에 웹쉘 101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띠오리 측과 이제 임준호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김용진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닉네임은 어드민 KYJ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웹페이킹과 관련된 이런 웹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 블로그니까 이제 오시면은 많은 글들이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아까 소개를 받았듯이 저는 이제 엔키에서 이제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의 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웹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또 통캣은 무엇이고 다음에는 이제 이 통캣 환경에서의 새로운 그 어택 벡터 즉 이제 새로운 웹쉘 공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쉘이란 어떤 것이냐면 웹쉘은 이제 웹서버가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을 이제 서버에 올린 다음에 그다음 그걸 이용해서 해커가 서버를 장악하는 공격 기법이 웹쉘 공격 기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웹쉘 공격은 엄청 공격 방법은 단순한데 이제 크리티컬은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개발자들도 인지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웹방화벽에서도 지금 필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다음은 웹쉘 피해 사례인데 웹쉘은 이제 뭐 빗썸, 막 배달통 이런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웹사이트들에서도 번번이 발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NK에서 그 펜테스팅을 진행할 때도 웹쉘이라는 공격 기법은 흔하게 나오는 그런 공격 기법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공격 기법은 예전부터 SQL 인젝션 같이 엄청 옛날부터 존재했던 공격 기법인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흔히 실수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웹쉘에 대한 그 공격 예시인데요. 먼저 이제 PHP 코드로 다음과 같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코드 패턴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제 웹쉘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코드를 보시면은 타겟 파일이라는 그 변수에 보면 이제 파일 파라미터를 받아와서 move uploaded 파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웹서버에 올리게 되면은 이제 해커가 이제 그 shell.php 파일에 접근을 해서 이제 마음대로 서버에 커맨드를 내린다거나 뭐 더 나아가서 뭐 유저들의 키로깅을 하는 그런 파일을 이제 삽입해 가지고 2차적인 공격을 더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해커가 그 서버에 그 웹쉘을 업로드한 다음에 이제 서버에 쉘 커맨드를 실행한 결과를 보신 건데요. 이거는 이제 PHP 공격 예시고 이제 자바의 공격 예시로 볼게요. 뭔가 이제 제가 두 개를 준비해 온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바에서는 그 PHP처럼 뭔가 기본적으로 그 파일 리퀘스트를 이제 파싱하는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파치에서 만든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먼저 리퀘스트를 파싱하게 돼요. 그래서 유저의 그런 리퀘스트를 파싱한 다음에 그 파싱한 내용에서 이제 파일 네임이란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웹쉘이 이제 되는데 똑같이 이제 아까 그 PHP랑 똑같이 이제 이것도 서버를 장악해서 막 커맨드를 실행하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웹쉘은 어떻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엄청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뭐
그 방어를 하라는 그 방법들을 모아보면 총 그 세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이트 리스트 필터링이 있고, 두 번째는 블랙 리스트 필터링, 그리고 아니면은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그냥 방화벽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는 아직 그 화이트 리스트 필터링을 바이패스하지 못했지만, 블랙 리스트 필터링과 WAF에서는 어떻게 바이패스를 할 건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블랙 리스트 필터링은 다음에 보이는 그 표와 같이 뭐 PHP에서는 PHP, PHP3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하라고 이게 개발자들에서도 이제 많이 공유가 되고, 제가 이번에 설명해드릴 통캣 즉 자바에서는 JSP, JSPX 이런 확장자들을 필터링 하라고 많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블랙리스트 필터링 과연 안전할까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보시면은 앞서 말했던 그 필터링 하라던 그 .jsp 즉 JSP 확장자를 필터링 하였으나 바이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그 자바에서 이제 그 다타 슬래시에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웹앱스라는 디렉토리에 .war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 war 파일이 언집이 되면서 그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는데요. 대체 이런 일이 왜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로는 자바에서 그 멀티파트로 그 파일을 리퀘스트 했을 때 그 파일 네임 부분을 그대로 받아와서 패스트 트래버스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PHP 경우에서는 그 파일 부분을 그냥 전부 다 받아오지 않고 이제 알아서 이제 베이스네임 함수를 이용해서 그 처리하기 때문에 그 패스트 트래버스 공격이 안 되는데, 그 자바에서는 이 부분을 파싱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톰캣에서 컨텍스트 오토 디플로이라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 기능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그 공격 기법이 됩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이제 파이로모드 파싱하는 코드인데,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게 부등호 기준으로 파싱을 한 다음에 그 쿼터 부분을 그냥 더블 쿼터 사이에 있는 그 스트링을 그냥 가져와서 그냥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그 밸류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파싱해서 리턴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의 발표 메인 주제죠. 톰캣 오토 컨텍스트 디플로이. 이 컨텍스트는 뭐고, 디플로이는 왜 하는 거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톰캣은 어떤 것이냐면, 다들 아시는 그 아파치, 웹로직 이런 것처럼 톰캣도 이제 그냥 웹 서버를 구성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톰캣은 이제 뭐 자바를 메인으로 이제 개발이 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제 톰캣은 이제 많은 유저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톰캣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먼저 톰캣의 그 메인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그런 네임으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 각 서비스마다 그 엔진을 들고 있고, 그 엔진에 그 호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웹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호스트들은 이제 버추얼 호스트를 의미해요. 그리고 또 이 버추얼 호스트에 더 신기하게 이제 컨텍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컨텍스트 오토 디플로이죠. 이 컨텍스트들이 호스트 안에 호스트 안에 이제 컨텍스트들이 여러 개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톰캣 구조에서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대충 그려온 건데요. 먼저 여기서 이제 웹앱스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버추얼 호스트를 지칭하는 그런 디렉토리고요. 다음은 이제 컨텍스트 디렉토리고, 마지막 이제 유저가 접근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아까 말했던 톰캣 오토 컨텍스트 디플로이는 이제
통캣 소스 디렉토리에 WAR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WAR 파일이 언집이 되면서 통캣 그 컨텍스트에 등록이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웹쉘이 됐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 WAR 확장자도 이제 이미 좀 알려진 케이스예요. 이게 아마 그 웹쉘 공격 때문에 이게 알려진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통캣 매니지 기능에서 WAR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막아라라는 거 같은데, 일단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제 WAR 그 확장자가 또 필터링이 됐을 때 이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캣 코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이 그 통캣에서 그 통캣 디플로이 그 컨텍스트들을 디플로이하는 메인 메소드예요. 메인 메소드를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디플로이 WR이라는 메소드도 있고 디플로이에서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디플로이하는 방식이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XML을 이용한 그 디플로이 방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제 눈을 일신했지만 코드를 딱 봤을 때 실제로 그 특정 디렉토리에 XML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파일을 이용해서 컨텍스트를 디플로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잠시 디버깅을 하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통캣 디렉토리의 컨피그 파일의 카탈리나에 이제 그 호스트를 지칭하는 디렉토리 이제 .xml을 그 전부 다 파싱해 와서 이제 알아서 컨텍스트를 디플로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 다음 같이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경로에 999 3.xml이라는 파일을 먼저 업로드를 합니다. 그 보이시는 그 컨텐츠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형식으로 올리고, 다음은 tmp 디렉토리에 web.xml이라는 걸 업로드를 해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먼저 이제 999 3.xml에 보시면 watched resource라는 그런 설정에 tmp web.xml이란 걸 이제 지정을 해요. 이걸 왜 하냐면 9993이라는 컨텍스트의 설정 파일을 이제 tmp web.xml로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설정이고요. 다음은 tmp web.xml을 보시면은 여기서 특이하게 그 9993의 그 컨텍스트에서 URL이 .xml로 끝날 경우 JSP 서블릿 클래스로 매핑을 하라는 그런 설정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설정은 원래 통캣 그 기본 설정 파일에서 저게 그 JSP나 JSPX 확장자만 설정이 되겠는데, 저는 저 설정을 들고 와서 .xml로 끝나도 이제 JSP를 JSP 파싱하게끔 그 설정을 한 거거든요. 즉 이걸 가지고 이제 XML 확장자를 JSP처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나오냐? 제가 이제 그 경로에 그 .xml 파일을 올리면은 JSP처럼 작동하게 해서 쉘을 획득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ML 방식 이외에도 통캣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 파일을 들고 와서 그 파싱하는 그 코드를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서블릿을 등록할 때는 web.xml에다가 이제 서블릿을 보통 다 등록하시는데, 통캣에서 클래스 파일을 그 클래스를 이제 파싱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클래스 파일을 들고 와서 이제 어노테이션을 파싱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쭉쭉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노테이션에 웹 서블릿이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 있으면 이 클래스는 제가 업로드한 클래스를 이제 웹 서블릿으로 그 통캣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자바 코드로 코딩하신 다음에 그 컴파일을 해서 이제 여기 클래스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쉘을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쉘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의 문제는 이제 클래스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그 서버를 재시작해야 되는 엄청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비트코인도 기다리는데 이것도 기다릴 수 있겠죠? 이제 이거 업로드한 다음에 기다리시면 쉘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가능성이 있는 확장자 리스트가 있어요. 그 JAR 확장자는 무조건적으로 되는 확장자예요. 왜냐면은 톰캣에서 이제 클래스 파일을 파싱하고 이제 실행할 때 그 클래스들을 임포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JAR에서 그 라이브러리들을 땡겨와서 하니까 저거는 무조건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TLD라고 끝이게 톰캣에서 XML처럼 그 설정 파일들을 그 설정들을 저장하는 곳이 이제 TLD 확장자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분석 중인 건데 아마 81%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또, 그리고 좀 태그 파일도 이제 TLD랑 똑같이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제가 코드 오디팅을 했을 때 그 JPG 확장자로도 그 될 만한 그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이걸 연구를 좀 더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게 그 리얼월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의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코드들을 이제 오디팅을 좀 해봤어요. 깃허브에서. 그래서 총 3개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보통 다 코드가 비슷비슷해서 그냥 하나의 케이스만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스타가 한 200개 정도 있던 그런 오픈 소스인 것 같은데, 중국인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요. 그 코드 일부를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잘라온 건데, 코드를 해석해드리면 그 타입 변수에 이제 타입 인자를 받아와서 이제 뭐 쭉쭉쭉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그 라스트 인덱스 오브로 그 점을 그 파싱해서 이제 그 점에 이제 점을 파싱을 해오는 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ext 변수를 이제 비교를 하죠. .jsp로 끝나면은 그냥 업로드를 하지 않는, 이제 해당 부분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걸로 바이패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트래버설이 되는 이제 그런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제가 그 XML 확장자나 WAR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JSP나 JSPX를 필터링하고 있으면은 앞서 제가 말했던 방식으로 이제 바이패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걸 이제 들고 왔는데, 시간이 나시는 분도 같이 이거 연구해서, 뭐 공유를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이제 보안 문화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해서 그냥 연구 계획을 들고 왔고요. 먼저 저는 TLD, JAR, 태그 확장자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할 거고요. 또 이제 화이트리스트 필터 방식일 때 바이패스하는 방법, 즉 JPG나 JPEG, PNG 이런 이제 일반적인 확장자들을 가지고도 공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예정이고, 또 톰캣에서 또 신기한 게 포스트 익스플로잇이라 해가지고 그 파일레스 웹쉘이 좀 이런 기법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슈퍼챗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JAR 파일을 그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업로드해서 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업무하실 때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이 연구 결과를 최근에 이제 이번 1월 달에 저희 회사가 띠오리처럼 이제 자율 연구 기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 완성된 거라서 비교적 최근에 발견한 연구한 거라서 아직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JR은 서버를 껐다가 안 켜도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서버 껐다가 켜도 바로 돼요. 안 꺼도 돼요. JSP 말고 스프링에서도 동일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냐가 아니라 그냥 톰캣을 사용하면 무조건적으로 되는 공격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JSP 말고 스프링에서 동일하게 하나요는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톰캣을 사용하면 무조건적으로 공격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